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개인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회사에서의 성장이든 좀 고민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성장 로드맵을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이 출근은 하는데 예전처럼 막 가슴이 뛰지도 않고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불편한 감정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인식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싫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여기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는데? 라는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철한 인식의 결과인 셈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태어날지, 어떤 회사에 처음 들어갈지 선택할 순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떠나기로 마음먹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와 성장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의미의 부재인 거죠. 자, 이제 성장의 신호를 확인했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죠? 아주 견고한 토대를 쌓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튼튼하게 지탱해줄 5가지 핵심 자산, 이른바 버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 버킷 정말 중요한데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채워야 합니다. 지식과 역량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인맥, 자원, 그리고 평판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탑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한번 내 머리와 몸에 익힌 지식과 기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끊어질 수 있고 자원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죠. 평판도 언제든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첫 두 버킷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기반을 다지는 법은 알았는데 이 지식과 역량이라는 버킷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의 핵심은 바로 이 3단계에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읽고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써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지식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특히 가르쳐보는 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만이 썼던 방법입니다. 어떤 개념을 공부한 뒤에 이걸 옆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설명하다가 자꾸 막힌다?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구멍인 겁니다. 그 빈틈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재밌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보다 내가 가진 걸 잃지 않으려고 할 때 훨씬 더 장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내 돈 1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주식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절박해지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안 하면 손해보는 상황을 만드는 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정신적인 힘, 즉 멘탈이 필요한데요.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서사.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조건이 정말 최악인 거예요. 길은 좁아 터졌고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다른 주자들이랑 계속 부딪힙니다. 정말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환경이었죠. 바로 이때 내면의 이야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불평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역대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부 환경으로 탓하는 부정적인 서사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자기 서사가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또는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은요, 우리의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뱉은 말이랑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그 압박감 때문에 실제로 책을 펴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장의 길이라는 건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혹시 인지 부조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담배가 몸에 나쁜 걸 뻔히 알면서도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에 익숙한 생각을 고집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곤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4배. 예전에는 1년 걸려서 변하던 게 이제는 단 3개월 만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변화를 거부하는 건 뒤처지는 걸 넘어서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븐 바틀렛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지금의 안정, 지금의 익숙함에 머무르면서 변화를 피하려는 태도야말로 미래의 나에게 가장 큰 위험을 안겨주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결국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권체감은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아주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로 바꾸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